지수야, 내가 받을 건 충북 괴산 쪽 임야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한지수는 큰오빠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은행 지점장으로 15년째 일하며 나름대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38살의 지수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열린 유언장 공개 자리에서 오빠제들이 받은 유산을 들어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큰오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한 동을 물려받았고 작은 오빠는 수도권 외곽의 택지 예정지 대지 300평을 상속받았죠. 두 오빠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 내용을 들으며 오빠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반면 지수에게 할당된 문장은 겨우 한 줄이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산 23번지, 임야 및 폐기 가옥지. 변호사가 읽어주는 그 한 문장을 들으며 지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야라는 게 산속 땅을 말하는 건지 폐기 가옥지라는 건 또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친척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어디야? 괴산이면 시골 아니야? 임야라니 그냥 산이잖아. 친척들의 속삭임이 지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인터넷 지도를 켜고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점 하나뿐이었죠. 위성 사진으로 확대해 보니 울창한 숲 사이로 무너진 건물의 흔적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로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고 진입로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도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10여 분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지수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그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부동산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어요. 큰오빠의 상가 건물은 시가로 따져도 10억은 좋게 넘을 것이고 작은 오빠의 택지 예정지도 개발이 시작되면 몇 배로 가치가 오를 땅이었거든요. 반면 자신이 받은 건 관리하기도 어려운 산속 땅 한 조각이었죠. 지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려 보니 이런 결과가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들을 우선시했고 딸인 지수에게는 무관심에 가까웠거든요. 명절 때마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지수가 대학을 나와 은행에 취직하고 지점장까지 승진한 후에도 아버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부동산은 억 단위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는데 자신에게는 관리비만 나갈 것 같은 산속 땅 한 조각을 남기신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등기만 정리되어 있을 뿐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지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지만 해당 지역의 임야 거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팔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왜 하필 그 땅을 자신에게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복잡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며칠 후
지수는 결국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충북 괴산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점점 한적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지방도로로 접어들수록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장도로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비포장 농로가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산 23번지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아, 그 위쪽? 한참 올라가야 해. 옛날에 한 집 살았는데 벌써 10여 년 전에 무너졌지. 어르신의 말을 듣고 지수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걸을만 했지만 점점 길이 험해졌어요. 나뭇가지가 길을 가로막고 발밑은 울퉁불퉁한 돌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0여 분을 힘겹게 올라가니 드디어 평평한 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수가 본 건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무너진 흙집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잡초와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집이었던 흔적은 기와 몇 조각과 돌로 쌓은 축대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지수는 그 폐허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오빠들이 받은 반듯한 건물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언덕 위에 돌무더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묘였어요. 비석도 없이 그저 작은 봉분만 있었고 그 옆에는 자연석 2개가 엇비슷하게 서 있었습니다. 묘 주변도 풀이 우거져 있어서 언제 벌초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지수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가져온 간단한 재물을 차려놓고 묵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왜 이곳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 이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도 한참 아래쪽에 있었고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진입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차로 올라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수는 묘 뒤편의 자연석에 기댄 채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니 이곳이 의외로 전망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괴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제일 먼저 닿는 자리가 사람을 살린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정말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상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런 외진 곳에 임야를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간신히 차까지 돌아온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 황량한 땅에서 느꼈던 묘한 평온함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을 자신에게 남기셨을 텐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그 땅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토지가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상속 등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일부 산림청 관할의 보호 대상지와 중첩되어 있어서요. 향후 개발이나 매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산림청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할 수 없는 땅이라니 이건 정말 집만 되는 유산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후 지수는 직접 산림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지역은 현재 생태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토지를 변경할 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요? 지수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발은 어려우시고요. 자연 보전 목적의 활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들은 억대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자신에게는 재앙만 가득한 땅 한 조각이 돌아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차별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수는 문득 묘지 옆에 있던 자연석이 떠올랐습니다. 그 돌들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무심히 반복하셨던 그 말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해가 제일 먼저 닿는 자리가 사람을 살린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말 같았어요. 아버지는 분명 그 땅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다 가져간 후였어요. 지수에게 남은 건 오래된 책들과 잡다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임야에 대한 소규모 지질조사 보고서, 식생조사 자료, 그리고 지역 공무원과 주고받은 자필 편지들이었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땅 지하에는 깨끗한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또한 식생조사 자료에는 그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 식물들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관찰 일지였어요. 이곳에는 봄이 되면 특별한 야생화들이 핍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죠.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여진 관찰 기록들을 보며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을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그 땅을 보호구역 지정에 요청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을 차별하려고 그 땅을 물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만의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그 땅을 맡기셨을까요? 오빠들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수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며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자료들을 발견한 지수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바로 환경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지수의 설명을 듣더니 관심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괴산 지역이라고 하셨죠? 혹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지수가 상세한 주소를 알려주자 담당자는 잠시 검색을 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 그 지역이라면 저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생태보존 우선구역으로 재지정을 검토 중인 지역이거든요.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생태계 조사 결과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몇 종이 발견되어서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수는 국립생태원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우리 연구진들이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매우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지수의 땅처럼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된 곳은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교육 연구 목적으로 장기 임대를 하신다면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짐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갑자기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에 괴산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수가 문의한 내용을 전해 들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지역을 포함한 환경교육 복합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토지주분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괴산군에서는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을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수의 땅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토지는 장기 임대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죠. 보상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매년 임대료도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토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수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놀라운 소식들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보물 같은 땅이 되어 있었어요. 퇴근길에 지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료들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관찰 일지들이 다르게 읽혔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희귀 식물들의 목록,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계절별 생태 변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던 거죠. 언젠가는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쓰신 일기의 한 구절이 지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그 땅을 소중히 지켜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맡기신 거였고요.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오빠들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수는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평소에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아버지가 환경보호나 자연보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연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우리는 그저 잠깐 빌려 쓰는 거지.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감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말씀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그런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였을까요? 집에 도착한 지수는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그 땅은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원이 되었으니까요. 지수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오빠였어요. 지수야, 그 산골 땅이 개발 예정지라며? 혼자 알아보지 말고 오빠들하고 상의해야지.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여러 기관에 문의한 사실을 오빠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군청 관계자 중에 큰오빠와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작은 오빠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오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주말, 오빠들이 함께 지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오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공동 운영을 제안했고 작은 오빠는 그 땅이 원래 가족 공동 재산이었다며 주장했어요. 지수는 오빠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라며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수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땅을 받았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했으면서 자신의 몫에서 가치가 나오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며 나눠달라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빠들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은 제가 혼자 처리하겠어요. 지수의 단호한 거절에 오빠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진 채로 오빠들이 집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지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 땅을 자신에게만 물려주셨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라면 분명 땅의 가치만 보고 성급하게 개발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땅에 담긴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책임과 신념을 함께 맡기신 거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신 거였죠. 며칠 후 오빠들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단독 소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빠들의 뒤늦은 간섭을 물리친 지수는 이제 정말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환경교육과 생태보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성공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 생태교육장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개인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에 품으셨던 꿈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라는 희귀 식물들과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새벽까지 자료를 찾아보며 지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청과 국립생태원 그리고 괴산군청과 협력하여 그 땅을 제대로 된 생태교육장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혼자서 시작하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 그 땅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지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오빠들의 간섭을 뿌리친 지수는 본격적으로 그 땅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청 담당자와 만나 상세한 협의를 진행했고 국립생태원 연구진들과도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생태적 가치에 놀라워했고 교육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괴산군청에서 제안한 환경교육 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수는 관련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많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미리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두신 덕분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계약 조건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토지는 20년 장기 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매년 상당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셨던 희귀 식물들과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오빠가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유언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그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과연 유효할까요?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과 함께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작은 오빠도 함께 나타나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법정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며 합의를 종용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오빠들이 원하신다면 법정에서 만나죠. 지수의 단호한 말에 오빠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의 막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설령 법정 투쟁을 하게 되더라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지수가 미리 상담받았던 변호사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것이었고 작성 당시 아버지의 정신 상태도 명료했다는 의료진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 땅에 대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셨다는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환경교육복합지구 사업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지수는 답답했지만 이런 과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료들을 더욱 꼼꼼히 정리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셨고 유언 작성 당시에도 명확한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 인정된 거였습니다. 오빠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소 후에도 한동안 서운해했지만 결국은 지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는 오빠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아쉬웠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켜낸 것에 대한 보람이 더 컸습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자 중단되었던 사업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환경청, 국립생태원, 괴산군청과 정식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땅은 생태보존지 겸 환경교육장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지수는 토지 소유주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지켜오신 그 땅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로 그 땅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수의 몫이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정식 협약을 체결한 지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향을 찾고 싶었어요. 환경청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지수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공익 목적의 시설로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수는 여러 환경단체와 교육기관들을 만나보며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한 비영리 환경교육단체의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진정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익보다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철학이 아버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지수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마을 장학금과 지역 노인 복지기금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평생 지켜오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지수의 제안에 모든 관계자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설 조성 과정에서 지수는 아버지의 관찰 일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록해 두신 희귀 식물들의 위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계절별 생태 변화 등의 정보가 매우 유용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런 상세한 기록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관찰 기록은 전문 연구자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생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진정한 관리자이자 보호자였던 거였습니다. 시설 개소를 앞두고 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보다 더 적절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정수 생태교육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안하자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 땅을 지켜오신 분의 이름을 걸어드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소식 날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폐허 같은 임야에서 시작된 환경교육 공간, 딸이 되살린 아버지의 꿈 같은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어요. 지수는 인터뷰 요청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보다는 그 땅의 가치와 아버지의 뜻이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개소식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청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까지 모여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지수는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된 공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지켜오신 자연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소식을 마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에 지수는 참석자들의 감탄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셨던 희귀 식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고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곳이네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 참석자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교육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개소식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아버지께 보고드리기 위해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주변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작은 표지석도 세워져 있었어요. 지수가 직접 의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수는 그날 저녁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주변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묘지 뒤편에는 지수가 직접 의뢰해서 만든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만 알았던 자리,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뜻에 공감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저에게 이 땅을 맡기셨는지 말이에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던 거였어요. 단순히 부동산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해가 제일 먼저 닿는 자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그 땅이 물리적으로 햇빛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가장 먼저 전해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묘지에서 바라본 저 아래 한정수 생태교육원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개소식을 마치고도 관계자들이 남아서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며칠 전 지수는 오빠들로부터 사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소식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오빠들이 지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며 지수의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큰오빠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요. 지수야, 내가 아버지 뜻을 제대로 받들어 준 것 같아. 우리는 정말 부끄럽다. 오빠들의 사과를 받으며 지수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지수는 자연석에 기대어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막막함과 서운함, 그리고 지금의 뿌듯함과 감동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생전에는 무관심하고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말없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수가 은행에서 일하며 보여준 꼼꼼함과 책임감, 그리고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오빠들과 달리 지수만이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였죠. 이제 그 생태교육원에서는 매주 수십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하신 자료들이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거였어요. 그리고 매년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게 될 거였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부동산보다 오래가는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임감, 그리고 말없는 신뢰. 그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에도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산 아래로 보이는 교육원의 불빛이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어요.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잘 지켜나가겠어요. 지수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을 잘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가장 값진 유산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